익명으로 나누는 리얼한 영국살이, 지금 영국살이 백서를 시작합니다. 제 영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제작합니다. 모든 대본은 직접 쓰고 보다 명료한 전달을 위해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 결혼한 커플이 이민 후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과정과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제 결혼이든 한국인끼리 결혼이든 결혼 정년기라는 20대 30대는 아직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이끌리는 시기다.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당시엔 단꿈에 젖어 지금 좋으니 앞으로도 다 좋을 거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다. 보이지 않는 미래는 생각하기 어렵고 결혼 전에 보이는 위험 신호도 무시하게 된다. 주변의 걱정은 꼰대 소리로 들리고 누가 뭐라든 난 잘 살 거라는 자신감이 앞선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이겨내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덜컥 내린 결정으로 준비도 없이 배우자만 믿고 이민을 감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직장도 가족도 친구도 한국에 두고 온 상황에서 힘든 이민 생활을 버티다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고 이혼도 귀국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서 참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제결혼과 이민은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하는 과정이 국내 결혼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유교 문화, 무한 경쟁과 끝없는 비교, 남녀차별, 물질 만능주의 등 한국의 사회 문제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의 삶이 본인의 가치관, 원하는 생활 방식과 맞지 않거나 답답하다고 여긴다. 반면 여행, 어학연수, 워홀 등의 해외 체류 경험을 통해 자유롭고 수평적인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외국어를 배우며 외국인 친구를 만나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때 외국인의 외모나 매너, 낯선 언어로 소통하는 방식 또는 상대방의 어색한 한국어 구사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오게 되고 선진국 이민이라는 기대감이 결혼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댁 갈등, 관교육열, 가부장 문화 등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결혼의 단점이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엔 없을 거란 기대도 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결혼은 언제든 내 배우자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한다. 또한 결혼 후 이민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과연 그 나라에서 자립할 수 있을지 철저히 따지고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마인드는 여전히 철저하게 한국인인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표면적 매력이나 색다른 로맨스가 주는 분위기에 끌려 준비 없이 이민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학력이나 경력은 일부 전문 직종을 제외하고는 이민 국가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에선 결혼과 동시에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지만 서구권에선 집에서 육아하는 여성을 경제활동 능력이 없고 게으른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구직은 물론 어렵고 일상적인 대화조차 벅찬 상황에 처한다. 배우자와는 초보 회화 수준으로도 소통이 가능하지만 현지인들은 외국인에게 천천히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이민한 사회에 편입하기에는 본인의 언어 실력과 구직으로 이어질 스킬세트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함을 금방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민한 나라에서는 단순 노동이나 최저임금 직종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학력, 경력을 기준으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많다. 각종 행정처리도 언어 문제로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영국은 운전이 필수인데 면허가 없거나 운전을 못해 생활처리도 배우자에게 의존하면 자립이 더욱 힘들어진다.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면서 커플 사이 역학도 달라진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실력과 인맥, 정보에 의존했는데 이민 후에는 본인이 외국인으로 상대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배우자로부터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내심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 없이 혼자 헤쳐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선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 친지, 친구들까지 과할 정도로 정과 친절을 베풀며 외국인 배우자를 챙기지만 이민한 나라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 시민권 따려고 외국인한테 들이댄 제3국 출신의 여성일 거라는 일부 편견도 감내해야 한다. 이민 초기에는 시댁에게 잘 보이고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한국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동을 하지만 이는 현지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특별히 한국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이 아니라면 먼저 다가가도 대부분 반응은 시큰둥하다. 내가 한국 스타일의 정을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굳이 되갚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구직 활동은 생각처럼 되지 않고 결국 요리, 청소, 육아 등 본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배우자 도시락을 정성스레 챙기고 새끼를 차리고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장보기와 같은 간단한 외부 활동을 반복하며 배우자를 엄마처럼 돌보는 사이 내 경제적 자립이나 직장 생활과는 점점 멀어진다. 이민 후 사회적 고립도 겪을 수 있다. 영국만 봐도 로컬 친구 사귀기는 굉장히 어렵다. 백인들은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있고 인사를 나누더라도 다음번엔 외면한다든지 속상하는 해프닝도 부지기수로 겪는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해도 외국인의 입장에선 아는 사람 이상의 친구 만들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직장이라도 있어야 현지인들과 짧은 대화라도 나눌 기회가 생기는데 영어가 부족하거나 스몰 토크, 영국식 농담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 대도시가 아니면 주변에 한인도 거의 없다. 드물게 인연이 닿아 만나도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대부분의 한인 커뮤니티는 교회 중심이라 교인이 아니라면 본인과 결이 맞는 한인 인맥을 찾기가 어렵다. 이민 전에는 어느 정도 외국 문화를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여행이나 단기 체류로 접한 건 빙산의 일각이다. 정착하러 온 외국 생활은 여행 와서 돈을 써가며 즐겼던 긍정적인 이미지, 예를 들면 고풍스런 건물과 정돈된 거리, 대자연의 풍광, 백인들의 친절과 미소, 선진국 문화와 시민의식 등 관광객 입장에서 보는 이미지를 걷어내고 그 나라의 이면까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특히 코비드 이후 더 심해진 동양인 무시, 다른 외모나 억양, 행동 등으로 인해 차별이나 조롱을 당하는 경험도 하게 된다. 지금은 사랑이 굳건하다고 느낄 것이다.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절실하고 백년 해로를 약속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영국은 2022년부터 비난 없는 이혼 제도를 채택해 정당한 사유 없이도 누구나 이혼 신청이 가능하다. 고립된 생활, 언어 장벽, 경제적 의존, 잦은 불만 토로가 배우자의 마음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자국에 돌아온 외국인 배우자가 문화적, 언어적 이질감이 없는 로컬과 외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결혼 당시에는 다름이 매력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름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 한국에서 외국 생활에 맞는 성격이라 생각했던 사람도 막상 이민 와보면 향수병에 시달리고 한국말 소통이 절실해지고 한국 음식과 한국 컨텐츠에 집착하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와는 그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면서 벽을 느끼게 된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면 출산, 육아는 결혼 생활에 꽂히며 부부가 서로 도우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과정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된다. 아이가 생기면 부부관계가 육아 중심으로 바뀌는데 외국인 배우자라고 가사와 육아를 반반씩 꼭 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이라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도 외국에서 홀로 감내해야 한다. 영국에는 산후조리 문화가 없다. 진통 오면 병원 가서 아기 낳고 문제 없으면 바로 당일 퇴원해서 일상으로 복귀한다. 도와줄 사람은 오직 배우자뿐인데 남편의 출산 휴가는 보통 일주일만 허용한다. 기본적으로 혼자 알아서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아이 양육 과정에서도 한국과 영국 문화의 관점이 달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아이까지 생겼지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 이르는 국제 커플들이 있다. 문제는 외국인 배우자도 친권과 양육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국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다. 몰래 데려가면 법적으로 아동 납치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공동양육을 하며 외국에 남게 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을 원치 않아 귀국하려 해도 한국 내 구직도 어렵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한국행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운이 좋다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고 자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 이혼하면 영국인 배우자가 훨씬 손해다라는 속설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양쪽을 동등하게 판단하고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결혼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엔 배우자 재산에 대한 권리가 생기지만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가 없으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법원에서 직업, 자산,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양육권도 잃을 수 있다. 게다가 법정 이혼은 엄청난 법률 비용을 수반하기에 쉽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다. 배우자 비자는 혼인 관계가 끝나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경우 체류 문제도 생긴다. 국제결혼으로 행복하게 사는 커플도 많고 이민 생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누리는 케이스도 많다.
하지만 일부 SNS 영상 속에선 아름답고 상품성 있는 부분만 포장해서 보여주기에 그 이면에는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국제 결혼과 힘겹게 이어지는 이민 생활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 나한텐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다. 준비가 부족하고 기대만 가득한 상태에서 이민을 선택하면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이번 영상에선 국제 결혼으로 이민한 국제 커플이 실패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원인을 다뤘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선 국제 결혼 후 이민 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영국살이 백서 The UK Life Report였습니다.